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고수가 하는 기준선 매매법, 지지 저항, 기준선 찾기, 기준선 돌파, 이탈 시 매매법.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기준선 상하, 돌파, 이탈 시 매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 23일자 저녁장 차트예요. 보시면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매도, 하락을 해서 이 자리 매수, 상승을 해서 요 자리 매도, 여기도 매도,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해서 이 지점에서 매수, 요 다섯 군데 기준선을 이용한 매매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이죠. 정고점을 돌파하고 5분봉 하나 두 개의 두 번째 봉에 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매도세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위에 일단 저항선을 하나 걷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자리가 기준선이죠. 305자리. 그래서 위에서 매도세가 있으니까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5분봉을 봅니다. 5분봉 하나를 봤는데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에 양봉을 나왔는데 1분봉 첫 번째 봉에서 윗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돌파를 못하고 약간 눌리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5분봉이 약한 봉이니까 그 다음 봉, 첫 음봉에서 그 다음 봉 음봉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봉 첫 번째 음봉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매도. 그래서 5분봉을 하나 끝까지 보면 음봉 마무리 됐죠. 그럼 홀딩해서 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장대 음봉으로 5분봉 마무리. 그 다음에 5분봉을 또 봐야죠. 5분봉 또 봤는데 음봉. 5분봉을 기준으로 추세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합 자리가 나왔는데 요 자리가 지금 보시면 6시 40분경에 반등한 자리예요. 그럼 여기가 지지 기준선이 나오죠. 요 기준선 부근에서 정산을 하셔도 되고 위에 보시면 마지막 음봉 5분봉의 고점을 익절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홀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까지 다 먹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기준선 자리 하락하고 어 5분봉이 양봉이 된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조건입니다. 이 자리도 보시면 여기가 5분봉이 강하게 양봉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간 자리, 여기가 지지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와서 반등을 하죠. 5분봉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하락세가 좀 강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켜봅니다. 5분봉 마무리 되고요. 그 다음 5분봉에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준선을 깨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도 깨지를 못했는데 세 번째 봉에서 어, 기준선을 터치를 하고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봉에 조금 밀렸을 때 일분봉상으로 음봉이 됐을 때 이때 매수를 하고 5분봉을 다 지켜봅니다. 이렇게 5분봉을 지켜보면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 가능한 자리, 기준선을 하나 둘 세 번 터치를 했는데도 안 빠지기 때문에 반등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눌렸을 때 매수 들어가서 5분봉 하나를 다 봅니다. 그러면 양봉으로 마무리됐으면 홀딩,
그 다음에 5분봉을 다 하나 또 다 봐요. 두 번째 5분봉도 양봉으로 마무리됐죠. 그럼 그 세 번째 봉까지 보는 겁니다. 5분봉은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5분봉을 보시면 위에 요 지점이 저항 지점이어서 이렇게 맞고 떨어진 자리잖아요. 요 자리를 한 번에 넘을 수 있는지 보셔야 돼. 근데 1분봉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서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을 해요. 그래서 5분봉이 마무리됐어요. 5분봉 마무리돼서 요 부분에서 여기도 저항이죠. 저항 부분에서 일단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볼 수 있는 또 근거가 또 생겨집니다. 이 위에 기준선, 그쵸? 요게 저항이잖아요. 위에 맞고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저항 지점. 그럼 저항 지점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5분봉 차트를 보시면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위에 정고점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센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선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음봉이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짧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준선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음봉이 떨어졌어요. 기준선을 깨지면서. 그럼 여기가 바로 매도 자리, 손절은 바로 고점. 여기서 일단 5분봉 하나를 다 보고요. 5분봉 하나를 다 보고 음봉이 떨어졌죠. 그 다음 봉을 보는데 보시면 이 자리가 아까 우리가 익절을 했던 자리, 매도를 해서 익절을 했던 자리가 또 기준선이잖아요. 지지선. 이 자리에서 청산. 여기들 하나, 둘, 세 번 했는데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청산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5분봉 하나가 양봉으로 됐고 두 번째도 양봉, 세 번째도 양봉이에요. 세 번째 양봉인데 아까 여기 맞고 떨어졌던 기준선, 저항선이죠. 요 선을 보시면 네 번째 봉에서는 음봉으로 마무리됩니다. 아, 그럼 이 기준선을 못 뚫고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봉에 하나, 첫 번째 음봉, 두 번째 양봉, 그 세 번째 윗꼬리를 달고 기준선을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요 자리가 매도해서 내려올 때 요 기준선을 깼는지 안 깼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준선을 한 번에 깨지 못하고 살짝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5분봉을 보시면 하락 고점을 낮춰가면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위에가 저항이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홀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를 하면 홀딩을 할 수 있어요. 하방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홀딩. 만약에 이 1분봉 요 꼬리를 살짝 단 요 고점 자리를 넘어가면 손절이에요. 그래서 손절 자리도 짧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분봉 하나를 다 보고 그 다음 봉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봉에서는 음봉을 떨어지고 또 음봉. 그래서 하락을 하면서 여기 기준선 자리에 왔을 때 여기서 익절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기준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딱 돌파를 했는데 밑에서 매수세가 올라와서 강하게 밑꼬리를 단 양봉으로 마무리됐죠. 그러면 여기가 익절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248자리가 또 지지 자리예요. 48자리가 여기가 보시면 여기 저점 자리에서 반등을 한 자리. 근데 여기가 지지가 강한 자리면
강한 자리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한번 지지, 여기 한번 지지, 여기도 한번 지지. 그래서 3번 이렇게 지지를 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밑으로 빠졌다가 깨지 못하고 강하게 올라온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수세가 강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바로 기준선을 돌파하고 다시 밀리고 밑에 지지 기준선을 안 깨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는 반등할 여력이 있구나. 그래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양봉, 그 다음에 음봉 떨어졌죠. 음봉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 자리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자리예요. 저항 자리니까 한번 맞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 음봉 나오고 1분봉 기준으로 음봉 나오고 첫 번째 양봉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봉 떨어졌는데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밑꼬리를 달고 음봉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요 지점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니면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일단 5분봉 마무리 될 때까지 보고 5분봉 마무리 됐는데 양봉, 그럼 홀딩, 손절 자리는 여기 1분봉상 저점, 여기가 손절 자리 잡고 홀딩을 해서 5분봉을 쭉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바로 위에 기준선, 저항선을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기준선은 1분봉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위에 저항 기준선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야간장 분장을 한번 볼게요. 자, 분장 자리. (113) 자리가 고점이에요. 정고점. 고점 자리. 그리고 여기가 일단 10시 30분 경이니까 여기서 쳐야 되겠죠. 요 자리도 일단 고점 자리. 이렇게 1분봉상으로 자꾸 건드리는 자리를 같이 끝선을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저항 자리, 지지 자리, 지지. 자, 그래서 여기 장이 시작하고, 본장을 시작하고, 음봉이 떨어졌다가 5분봉 기준입니다. 음봉이 떨어졌다가 양봉, 그리고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날아가는지 봐야 되겠죠. 본장 시작하면 본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한 30분 정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상하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11시쯤 돼서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서 뚫고 돌파를 해서 날아갈지 알고 기대를 하고 보는데 5분봉이 갑자기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하려 그러면 이 정고점 자리가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가 되잖아요. 지지가 됐는데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5분봉이 하나가 음봉이 일단 떨어졌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5분봉을 보니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 보니까 하방이 좀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여기서 치고 올라갔던 이 매수의 힘을 다 소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고점 자리 여기 기준선 저항 자리를 뚫지 못하면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봉에서 보는 거예요. 1분봉 하나, 둘. 근데 양봉이 나서 위에 기준선을 돌파를 못하고 딱 터치하고 바로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분봉이 마무리됐을 경우에 여기서 매도. 손절은 2봉 고점. 그래서 5분봉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봅니다. 윗꼬리를 다 양봉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 홀딩. 그 다음 봉 5분봉을 다 봅니다. 5분봉을 다 봤는데 음봉 마무리. 음봉 마무리되면 홀딩. 일단 여기 밑에가 지지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인데 요 라인을 깨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여기를 지지하니까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분봉을 다 보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익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시 그 다음 봉을 봅니다. 근데 5분봉이 마무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봉을 또 봐야죠. 5분봉을 봤는데 강하게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봉을 또 봐야죠. 매도를 쳤는데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분봉을 보니까 밑에 여기 지지선을 강하게 5분봉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갑니다. 장대 음봉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계속 홀딩이죠. 음봉 떨어졌죠. 자, 보겠습니다. 음봉이 마무리됐는데 밑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봐요. 살짝 달았죠. 근데 이 자리가 음봉, 양봉, 음봉, 다시 양봉. 그러면 여기서 양봉 반등했을 때, 다음 봉에서 반등했을 때, 여기가 청산 자리, 익절.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보시면은, 5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요 자리가 저항 자리예요. 근데 지금 멀기 때문에 여기가 확실한 저항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에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떨어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은 이 고점까지는 무조건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강한 매도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선도 여기 위에 있고요. 근데 기준선 위에서 위를 뚫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근접도 못하고 바로 1분봉으로 음봉이 떨어지죠. 그래서 5분봉 하나를 다 지켜봅니다. 그럼 윗꼬리를 단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저항 라인이 돼서 그 다음에 그럼 여기를 못 뚫고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구나. 여기 하방으로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매도를 보는데 그 다음 봉 첫 번째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치면 됩니다. 양봉 반등을 했죠. 세 번째에서 음봉이 떨어지면 요 자리가 매도 자리, 손절은 요 고점. 그래서 매도하고 5분봉 하나를 다 봤는데 음봉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홀딩이죠. 다음 봉 5분봉이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양봉 3개까지 양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5분봉 하나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익절을 준비를 해야죠. 여기서 다시 양봉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계속 봅니다. 근데 음봉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럼 홀딩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서 5분봉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요 자리가 지지 자리인데 여기가 1차 지지 반등을 한 자리인데 보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나 두 번 해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익절 자리. 자, 익절 자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죠. 여기가 힘이 없구나 좀 생각을, 하방으로 힘이 좀 떨어졌구나. 왜 그러냐면 지지 자리를 못 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지지 자리를 계속 못 뚫고 있으면은 양봉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5분봉이 마무리가 됐어요. 1분봉이 깨졌다가 다시 상승을, 양봉 두 개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5분봉이 밑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마무리됐죠. 그러면 그 다음 봉에서 매수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기준은 여기가 우리가 기준선, 지지선을 만들어 놨죠. 여기를 못 들었으니까, 두 번에 못 들었으니까. 그쵸. 봉 하나, 둘, 셋, 네 개에 여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봉이 음봉, 양봉. 그럼 여기가 지금 기준선을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해도 되고, 그 다음 한 봉 더 보고 여기 음봉이 떨어졌는데도 음봉이 떨어지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약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분봉 완성 하나 보고 양봉이 마무리됐으면 그 다음 봉을 또 보는 거죠. 장대에 양봉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보시면 여기가 위에 저항자리 여기서 익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수를 할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상승을 해서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밀렸을 때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근데 한번 밀렸을 때 여기 일단 상방 추세로 가는 상황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하락 왔다가 위에 강한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간 자리니까 밑에서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서 여기 지지자를 지킨다 그러면 상승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저항자리, 여기가 저항자리였죠. 저항자리였는데 돌파해서 지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지지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음봉이 3개 떨어져 가지고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지지자리를 지키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일단은 5분봉 기준으로 양봉을 하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하나가 양봉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봉에서 음봉으로 요 저점을 깨지 않고 마무리되면 그때는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매수를 할 조건이 있죠. 왜 그러냐면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방이라 그러면 음봉으로 떨어져서 깨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음봉이 보합권 음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첫 번째 봉이나 아니면 음봉이 떨어져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여기가 약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를 바로 뚫고 못 올라가고 밀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떨어지고 나서
양봉이 형성됐을 때 매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조건상. 그래서 홀딩을 하고 그 다음부터 5분봉을 봐야 되겠죠. 5분봉을 양봉, 양봉, 양봉. 1분봉을 보시면은 올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음봉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건 개의치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음봉이 강하게 떨어졌으면은 그때는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5분봉이 이렇게 양봉 양봉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홀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할 근거가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 매매는 우리가 기준선을 안 깼을 때 이렇게 양봉을 나오면 바로 매수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손절이 짧기 때문에 이 기준선 매매를 많이들 하는 겁니다. 이 기준선을 알아야지 왜 여기가 지지를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있고, 위쪽도 이 부분도 보시면 이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상방으로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 하방으로 떨어진 자리니까.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봉 중에 하방 압력이 강한 봉이 어느 거 있어요. 그럼 요거겠죠. 요거 요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거,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올라갈 땐 몰라요. 올라갈 땐 모르는데 올라가다가 꼬리를 다 음봉이 딱 내려온 지점이면 이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점인데 여기 끝에 선을 그니까 위에 것도 안 맞고 밑에 것도 안 맞아. 그럼 일단 위는 돌파를 못했으니까 밑에 게 기준 저항 지점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줄 수가 있어요. 1분봉 딱 마무리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얘 5분봉을 하나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얘가 윗꼬리를 단 양봉 마무리됐죠. 그러면 그 다음 봉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시면 마무리되고 꼬리를 달고 마무리되고 양봉 그 다음에 음봉 딱 떨어지면 꼬리를 단 음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 손절은 여기 바로 꼬리 지점. 그러면 손절이 작잖아요.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손절이 최대한 적게, 그래서 손실이 적게 발생하게끔 매매를 하는 게 최고의 매매겠죠. 자, 그 다음에 5분봉 하나를 다 보니까 음봉으로 마무리되네요. 그럼 홀딩. 그럼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음봉으로 마무리됐으니까. 그 다음에 5분봉을 다 보니까 보합형 음봉이죠. 꼬리를 그 다음에 다 보는 거죠. 다음 봉 5분봉도 다 보는 거죠. 자, 5분봉에 다음 봉 5분봉 하나 둘 셋 넷 나왔는데 밑에 여기가 지지선이 보이네요. 그럼 지지선이 보이면 여기 지지를 깨지 못하고 한 번에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익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승을 가다가 떨어지는 자리고, 밑에 저항 라인이 여기도 있고 저항 라인, 아니, 지지 라인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강하게 떨어지지 못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도 지지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지지 자리는 강하게 뚫지를 못합니다. 위에 만약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강한 장대 음봉이 아니잖아요. 봉이 이렇게 작은 봉이 하나 둘 세 개가 떨어졌다는 건 여기서 매도 에너지가 다 소멸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우리가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특히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손절 라인도 정확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는데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준선을 딱 잡아놓으면 기준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 손절 자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홀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은 적게 나는데 손실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런 기준 라인을 모르니까 우리가 손절 라인을 못 잡아서 그래요. 지금 이 기준선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 라인은 한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수익 라인은 한 2, 30포인트가 되거든요. 많게는 4, 5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양봉이잖아요. 상승은 양봉, 하락은 음봉.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 한 100, 160짜리에서 잡았다고 치고 여기서 계속 홀딩을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점 부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익절을 한다 그래도 여기가 60 라인이고 여기가 330 라인이잖아요. 330. 그러면 70포인트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나스닥을 보시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상방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방이 나오는 게 이쪽에서 자꾸 매도를 하방 압력이 나와가지고 매도를 자꾸 하게끔 만들고 나서 여기서 바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도 장 시작하고 11시 부분에서 위에서 매도를 잡든 아니면 여기 밑에서 매도를 잡든 일단 5분봉 기준으로 그 전 5분봉의 고점만 돌파를 못하면은 안 하면은 우리가 홀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하면 바로 익절을 하든가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짧게 손절을 하다 보니까 길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입을 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5분봉 하나 보고 그럼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럼 음봉이 확인되고 그러면 홀딩. 그다음 봉 음봉 홀딩. 그다음 봉 어 저기 음봉 홀딩. 근데 이 기준선이 자리까지는 봐야죠. 기준선 자리까지 봐야 보고 매매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 아무래도 수익도 좀 길게 보실 수 있고 손절은 또 짧게 보실 수 있어요. 양 매수도 보시면 아까 이 부분에서 어 12시 한 20분경 요 부분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여기 지지선이 기준선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3번 동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선이 된 거죠. 지지선이 된 거죠. 근데 뚫었으면 저항인데 뚫고 나서 여기를 다시 돌파를 못 해야 되는데 바로 5분봉으로 두 번째 봉에서 5분봉 두 개로 다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요 기준선 자리를 자꾸 다 계속 지지를 하잖아요. 지지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손절 라인이 어디겠어요? 손절 라인은 바로 요 저점이죠. 그러니까 요 손절 라인이 되게 짧잖아요. 여기 손절 라인이 한 1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서 5분봉을 하나 두 개만 봐도 수익이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분봉을 보고 내가 일단 진입을 해서 손절 라인만 잡으면 5분봉을 한 두 개 정도만 봐도 야간장에서는 수익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음봉 떨어지면 매도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 자리가 많이들 당하는 자리예요. 많이들 매매하시면서 많이 당하는 자리가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는 쉽게 매도를 해서 먹는 자리. 여기는 초보자들도 쉽게 매도를 해서 먹는 자리.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강하게 매도세가 떨어져서 반등을 해서 했기 때문에 먹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 올라와서 요 지점에서 자꾸 매도를 보고 아니면 여기서 음봉이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자꾸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자, 위에 저항이 전고점 저항 자리가 있는데 저항을 살짝 돌파했는데 못 가고 음봉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자꾸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기준선을 알면은 밑에 지지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잖아요. 1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5분봉에서는 지지 라인이 안 잡혀요. 5분봉에서는 지지 라인이 안 잡히고 저항 라인만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뚫고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분봉 라인을 보시면 여기가 지지선이잖아요. 여기를 깨야 돼요. 1차적으로 지지 자리 1분봉을 보실 때 항상 차트 가지고 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런 지지가 한번 있으면 1분봉에서 여기를 바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지 못해요. 만약에 여기를 뚫고 내려왔다면 첫 번째 장대 음봉, 두 번째 장대 음봉으로 깨든가 봉 3개 안에 1분봉 3개 안에 여기를 깨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터치를 했다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봉 내에 다시 여기를 뚫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지지 라인은 1분봉으로 그렇게 쉽게 뚫고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보는 게 음봉이 떨어졌고 5분봉이 음봉 마무리가 됐으니까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매도를 할 때 이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를 반등하고 올라가면은 윗꼬리를 단 음봉 내지는 이렇게 약간 긴 음봉이 떨어졌을 때 매도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양봉으로 여기를 뚫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할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매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위에 부분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살짝 음봉이 나왔다.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저점을 일단은 깨야 돼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서 보면은 전저점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쭉, 그쵸? 그러다가 여기서 전저점을 살짝 깼는데 이거는 장대 음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준선을 넘어가지고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도를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때리고 나서 갈 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정작 요 지점에서 매도를 때려야 될 지점에서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자꾸 들고 오래 가면은 이렇게 매도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고 밑에 지지선에서 다시 여기서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에서 매수하고 기준선에서 진입하고 청산하고를 반복적으로 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기준선 자리에서 반등이나 하락을 할 때는 일단은 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기준선 주위에 오면은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고 일단 손절 라인이 되게 짧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기준선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중에서 가장 장점은 손절 라인이 짧다는 거예요. 손절 라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 라인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손실은 적게 그렇지만 진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수익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준선에 대한 거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로 50명 한정돼서 50명 한정돼서 할인율 높게 해가지고 50명 선착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선에 대한 매매법을 배우고 싶고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야간 매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